자, 요번 모델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인데, 이건 이제 뷰 A라고 해서 위에서 보는 형태죠. 이 형태에서 먼저 보셔야 될 게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 것처럼 보이죠. 조금 더 내려온 것처럼 이게 요 모양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중요할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인데, 위에서 봤을 때는 또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먼저 위에서 보는 모양, 옆에서 보는 모양 이런 거 다 만들어 봐야겠죠. 한번 볼까요? 자, 로딩 밀리미터 스탠다드 IPT죠. 자, 파트 모델링에서 2D 스케치를 할 건데, 일단 정면에서 보는 형태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의 지름이 여기서 보시면은, 자, 반지름이 51, 두께가 15. 자, 반지름이 51입니다. 그래서 치수 들어가서 반지름의 형태로 하는 게 계산하기 편하죠. 51 밖으로 넘어섰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 간격을 띄울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치수가 15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15. 이런 치수가 나왔고, 잘 보면은 중심을 향해서 나오는 치수예요. 여기 보시면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각도가 11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5도가 또 있습니다. 11도는 여기까지고 25도는 아마 요 사이 정도 보이긴 해요. 화살표가 조금 약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어딘가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정도 왔을 때, 자, 사이각, 여기와 여기 사이각이 11도, 그 다음에 25도라는 게 아마도 이제 여기에 선이 하나 있다면, 이미의 선을 한 개 껐다고 칩시다. 이 선이 있다 치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 각도가 25도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자, 이 선은 보조 역할을 할 거니까 일단 나중에 구성선으로 바꿔 놓도록 합시다. 실제로 여기는 잘라야겠죠. 여기 이런 모양이 있을 텐데, 자,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17만큼 들어온 게 있어요. 어느 걸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가 17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mm가 더 들어왔죠. 자, 오프셋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17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이거 뭐 자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르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잘라지죠. 잘라지죠. 여기 잘라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돌출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이 나서 양방향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를, 의미가 있습니다. 요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그러면 돌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면 이렇게 잡히는데 양방향으로 두께가 50입니다. 자, 50을 하면은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도면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중심에서 여기까지 67 떨어져 있어요. 67. 그리고 67 떨어져 있고 여기는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여기서 이걸 뭘 할 것인가? 위에서 보이는 요 모양 있죠. 네, 요 모양이 있는데 요 모양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접해도 되고 안 접해도 되는데, 자, 원점에서 보시면은 x, z, y 평면이 여기 있죠. 그죠? x, z 평면.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그래픽 슬라이스 보고 있죠? 하시면은 여기 중점이 나오죠? 이게 이제 무게 여기 중간이 중심이 되겠죠?
중심이 되고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반지름이 25니까 지름은 50이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한 개 쭉 그리겠습니다. 임의로. 자, 어디까지 가느냐?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접하는 건데, 접선 해볼까요? 아니면은 얘를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접선 뭐 하나의 이런 예라고 보시고, 자, 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데 뭐 그냥 이렇게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선상, 자 여기 있는 이거 지금 투영이 안 되니까 형상 투영을 해서 여기를 한 개 잡아 주셔도 되고, 그냥 이건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여기서 그래픽 슬라이스를 잠시 끄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돌출을 하는데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자 양방향으로 길이는 이런 식으로 가겠어요. 여기서 교집합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모양.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죠. 이제 의미가 여기 이런 모양 형태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교집합 형태, 인터섹터를 사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67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 XZ 평면에서 어떻게 돼요? 간격 띄우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잡아서 이 위로 올라간다. 얼마? 67. 자 여기서 다시 스케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을 한 개 그리면은, 자 이 원의 지름이 38이네요. 이렇게 38을 해주면,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평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출을 시키는데 이 영역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관통되는데, 다음 면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성을 없애줍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해서 여기다 스케치에다 원을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돌출하셔도 되지만 저는 편하게 동심을 해서 여기서부터 요 원통 평면을 이용해 주고 지름 22짜리 그리고 전체 관통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자 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요 부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를 지나가는 평면 X의 평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스케치를 한 번 더 하면 그래픽 슬라이스를 하시면, 자 여기서 그냥 절단 모서리 투영하면 이게 다 나오죠. 이렇게 선들이 여기다가 라인을 꺼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겠죠. 자 맞춰놓고 자르기 들어가서 이렇게 자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중심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높이가 38이고 그러면 중심을 같이 가는 X 방향으로 수평선상에 같이 있도록, 그 다음 얘 두 개의 거리가 38이 되도록, 그 다음에 중심 거리가 여기서 보시면 중심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 거리 11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14. 자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그냥 원을 한 개 다 같이 그릴까요? 자 안에 지름이 2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되고 나면은 돌출을 하면은 요 영역에 잡아서, 자 그래픽 슬라이서가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 자 돌출을 해서 양방향으로 두께 38을 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만들어지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모양이 바로 힘살 리브가 있겠죠.
나 리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XY 평면에서 스케치를 한번 더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픽 슬라이스 하시면 이런 형태 나오는데, 자, 라인을 끊고 이 버전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자, 여기에 접선 이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접선 이런 형태 나오죠. 자, 이때 리브 만들 때 이거는 붙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떨어져 있어도 완전히 붙지 않아도 리브가 된다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리브 가서 개체를 선택하고 평면이 이런 방향이 되겠죠. 두께가 리브 두께가 13입니다. 자, 여기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요 프로파일이 나가는 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뷰에 가서 비주 스타일을 이렇게 모서리 음영 처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형태, 간단한 형태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좀 쉽죠? 요걸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반드시 돌출을 하는데 뭐 서브트랙트, 그러니까 차집합, 그 다음에 유니언 합집합 이런 것들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인터섹터를 써야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따라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따라하기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볼까요? 자, 쇄도면에서, 자, 응용입니다. 지금은 스케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자, 원기둥을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중공인 촉이 되겠죠. 지름이 안쪽은 40, 바깥쪽은 80인 이렇게 돌출을 시킬 수 있겠죠. 자, 양방향으로 뭐 이건 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높이를 한 4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스케치를 한 개 더 할 거예요. 뒷면에서 이 사용했던 요 뒷면 XY 평면에서 스케치 공유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은 그래픽 슬라이스를 들어가면, 자,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픽 슬라이스 아무것도 없는데, 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작업 평면이 지나가는 요 딱 나타나죠. 자, 여기서 그래픽 슬라이스를 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픽 슬라이스 하면은 이제 요 외형이 나오죠. 자, 여기다가 홀을 한 개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여기도 홀을 한 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도 원을 한 개 또 그릴 거예요. 자, 이 원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얘와 얘를 접한다. 얘와 얘를 접한다. 벌써 접해져 있네요. 자, 여기와 여기를 접한다. 여기와 여기를 접한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와 여기 치수가 12다. 자, 여기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르기해서, 그 다음에 자르기의 반대는 연장이죠. 연장해서 붙여놓으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접선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는 70이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반지름이 35다. 자, 여기는 반지름이 100이다. 자, 완전히 구속이 안 되는 이유는 요 치수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치수는 20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구속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돌출을 한 개 할 겁니다. 자, 얘는 한 20mm 정도만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라지죠. 이때 스케치 공유를 해주시면은, 돌출을 하겠다 그러면 요 영역만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한 10 정도만 주겠다.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지름 10짜리 구멍을 동심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지름 10 관통을 시켜주면 이 형태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 이제 XY 평면, YG 평면이 있죠.
얘를 대칭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대칭을 자 대칭을 하겠다. 여기 있는 세 가지를 대칭 평면은 이렇게 해서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회전한 형태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잡으셔서 얘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회전축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잡으면은 몇 개? 두 개만 360도 안에 두 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나요? 자, 300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80도 안에 두 개가 하면 이렇게 되죠. 자, 180도 안에 세 개를 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중간을 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얘가 중간에 대칭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조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델링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죠. 대칭 형태냐, 이런 회오리처럼 돌아가는 형태냐, 이런 모델링을 많이 쓰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별거 안 같지만 우리가 계속 스케치 공유 뭐 이런 것들 군데군데 써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때에 따라서는 대칭이냐, 때에 따라서는 원형 패턴을 돌리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나머지 이제 못깎기나 이런 것들 작업을 하시려면은 여기 가서 못깎기 가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못깎기 여기가 지금 딱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좀 나오는데요. 필요한 못깎기 자 여기 3 여기는 뭐 2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긴 3은 여기도 3 여기도 3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못따기를 하고 싶다. 못따기 자 뭐 한 1mm 정도만 주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쪽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삽입이 됐을 때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못따기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스케치 공유했던 가시성을 없애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하나의 모델링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기능들을 쓰시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면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기. 자, 먼저 2D 스케치에서 이번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 한번 그리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112 가로 112 다음 높이가 74가 되겠습니다. 자, 완전 구속이 됐죠. 여기다가 목깎기를 한번 넣겠습니다. 목깎기의 반지름은 얼마를 하냐면은 12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자 나중에 치수 바꾸실 때는 여기서 치수 바꾸면 되죠. 이걸 10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한 번에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한 번의 명령에 목깎이 명령에 같이 해줘야지 치수 하나만 변경해주면 같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돌출 높이를 줄 텐데 돌출 높이는 11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11 이렇게 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바로 스케치를 들어가서 원을 그리는데 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연습 삼아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한 개 만들어서 대칭해도 되는데 연습 삼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갖다 해주면 되겠죠. 동심 요거 동심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요거와 요거 반지름이 같다. 뭐 이건 같다 해주면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얘와 얘가 같다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돌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출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걸 되돌려서 이런 스케치 상태에서 또 하는 방법.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점을 잡고 이렇게 잡으면 바로 구석이 되죠. 중심점 잡고 이렇게 하고. 이건 지금 구성이 제대로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출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한번 해볼까요? 그건 한 개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돌출을 하는데 돌출 높이를 4mm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구멍을 낼 거거든요. 10.5짜리로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동심을 할 건데, 시작 평면 여기고 옆에 요 실린더 잡아서 구멍은 10.5로 이렇게 만들겠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대칭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자, 대칭 하겠습니다. 피처는 얘와 얘, 여기 가서 요거와 요거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대칭 평면은 여기에서 원점 기준으로 요 평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대칭을 하는데 이번에 얘를 잡으면 같이 잡히죠. 대칭 평면은 이렇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더라. 총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세 가지가 나오죠. 방법이. 자, 요번엔 여기다가 다시 스케치를 할 건데, 원점 여기 있으니까 편하죠. 예. 안 그러면은 치수를 주든지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에 전체 지름은 40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키홈을 팔 건데, 키홈을 파기 전에 이렇게 파도 됩니다. 그냥 원을 먼저 말고 실제 가공한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 가공할 때 키홈을 바로 파지는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슬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공을 할 텐데, 그런 형태를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자, 높이는 전체 높이는 얼마를 할까? 우리 57 정도 주겠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57이니까 57에서 11을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스케치를 합니다. 키움 파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잡아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 점과 이거 일치시키면은 요거와 요거 일치시키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여기 지름 7이다. 지름이 아니고 길이가 7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해서 28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겹치죠. 이 사이가. 그러면 마무리 시키면은, 돌출을 시키면은, 자, 여기 영역을 잡으면은 여기 잡아도 돼요. 근데 여기만 잡아도 충분하죠. 차집합으로 전체를 뚫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키형 가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안 뚫렸죠. 그죠? 자, 이게 관통인지 아닌지 봤을 때 이게 관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자, 여기까지 왔죠. 여기는 어떡하죠? 위에 이거 뭐 한 번 더 뚫으면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면을 나중에 보시면은 면을 이렇게 뭐 잡아가지고 쭉 내려버리는 이런 방식을 쓰셔도, 면 이동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뚫려버리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 되고요. 방법론적인 건 다양하다. 그래서 이렇게 뚫어버릴 수도 있다. 참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업 히스토리의 내용이 개인의 모델링 방식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자, XY 평면이 이렇게 있고 XG 평면이 여기 있죠. 여기서 스케치를 할 겁니다. 자, 여기다 원을 그릴 거예요. 자, 이 원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중심거리가 38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 지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 크기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얘 크기는 25. 자, 지금 모델링은 실패하는 모델링의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하면은 고생한다는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유도가 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 이게 지금 풀려 있죠. 그래서 얘가 중심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지 선정을 해줘야겠죠. 도면상에서는 중심거리가 1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있어요. 여기 중심에서 뭐 이걸 잡아도 되겠죠. 여기 원점이 지금 나오나요? F7번은 원점 잡히죠. 그죠? 그래서 그래픽 슬라이스 하시면 이게 편합니다. 여기가 18이라는 치수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힌트가 될 거예요. 자, 요 상태입니다. 여기서 돌출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방향으로 길이가 84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분명히 뭔가 된 것 같아요. 멋있죠? 아주 잘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보면 뭔가 돼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아, 뭔가 많이 잘못됐죠? 자, 이거는 사실은 이 키온부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구멍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냥 막 모델링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부분 다시 없애주면 됩니다. 위에서 뻥 뚫어주면 되고 여기서 여기를 뻥 뚫어주시면 돼요.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모델링을 이해하고 들어갔다면. 그래서 여기에 돌출된 부분 있죠. 자, 돌출이 있는데, 그죠? 자, 이 돌출에서 프로파일을 이 영역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자, 승인을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날까요? 이 돌출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키움 돌출했는데 여기에 사용했던 스케치가 되대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일단 그냥 계속 갑니다. 자, 이것도 이 부분에 있었죠. 자, 이 돌출도 어떻게 됩니까? 프로파일에서 이 영역을 제외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니까 이거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자, 이 돌출이 이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겠죠?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단계에서 돌출을 한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용했던 스케치를 가시성을 어떻게 됩니까? 키워주면 되겠죠. 키워주는 게 아니고 살려서 돌출 명령을 사용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차집합을 해주면 구멍이 뚫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는 이 스케치에서 나왔죠. 그죠? 이 스케치가 지금 보시면은 이 동그란 스케치가 사라졌습니다. 맞나 안 맞나? 맞죠? 이 스케치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스케치죠.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죠. 이거를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얘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와 여기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 빠진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28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구멍 뚫으면서 여기가 이제 에러가 사라지죠. 자, 이거 면 없애는 거 필요 없죠. 이제 맞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니까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스케치는 가해성 없애고 그 다음 여기 이것도 돼 있는데 자, 여기 사용했던 여기 스케치 있죠.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바로 2단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나왔고 여기서 얘를 돌출해 버리니까 두 개가 합쳐졌죠. 거기서 요걸 빼 버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움도 빼준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우리 제가 즐겨 쓰는 동심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름이 얼마냐? 15.2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관통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관통이, 잘 보시면 여기가 관통이 됐습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뷰에서 반다면도 들어가서 자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구멍 뚫려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면서 스케치 수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아까 작업 히스토리를 수정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려면은 가장 최적화되는 모델링이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자, 먼저 어떻게 한다? 얘를 스케치를 만들어서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뭐 대칭을 하든 여러 개를 만들든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저는 대칭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4개 만들어서 그냥 돌출해서 그냥 구멍 뚫어도 돼요. 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스케치 만드는데 스케치 실제로 이 스케치에서 안에 건 필요 없고 바깥에 것만 그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왜? 어차피 돌출 이것만 할 거니까. 근데 같이 그렸다면은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바깥에 덩어리만 있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얘를 만들어서 가운데 있는 이 스케치를 만들어서 양방향 돌출시키면 두 개가 유니온 합쳐지죠. 자, 그제서야 거기서 이 구멍을 스케치를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써먹든지 이렇게 해서 돌출을 시켜버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뚫리면서 이 면이 어떻게 돼요? 보시면 안나면대에서 이렇게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파지니까 여기가 이제 싹 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온 만들고 마지막으로 여기 구멍, 이 두 개의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 안 된다? 예,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비어 있는, 그래서 반다면들을 해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아주 작업 순서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겪으셔야지 모델링 할 때 상당히 생각을 고려하고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느낄 수 있는 예제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일부러 시행착오를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걸 바로 잡는 방법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거. 자, 모델링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바로 덤비면 안 되는구나.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작업 프로세스를 떠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을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툴을 사용하느냐 떠나서 이 모든 3D 프로그램은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솔리드 모델링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서피스 모델링 같은 거 하실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든 갈 수 있습니다, 모델링은. 근데 가장 최적화된 걸 본인에게 맞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기만의 노하우가 이제 점점점 생길 겁니다. 우리 교육에서는 창의적인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만든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변수들을 만났을 때 히스토리의 에러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그 에러를 하나하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분할 챕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기. 분할은 어떤 거냐,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자 같은 거 만들 때나 이럴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교재에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그냥 가운데 지나가는 거 할까요? 원점이
가운데 지나가면 편하겠죠. 자, 길이가 35입니다. 그 다음에 20이에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 따라하기엔 좀 괜찮을 거예요. 자, 돌출을 하게 되면은 높이를 얼마를 적을 것이냐. 자, 15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모서리 라운드를 7로 주겠습니다. 옷깎기 라운딩 하나, 둘, 얘 값을 7로 주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제 화면이 자꾸 확인창이 자꾸 안 나타나죠. 그래서 근처 가면 나타나는 좀 버그 아닌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교재대로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할까요?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형상 투영을 해서 여기 한 가지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호를 그릴 건데 한 점,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을 요 선상에 각각 그리고 이래 놓고 난 다음에 반지름은 45로 거의 뭐 비슷하게 가네요. 그다음 높이를 점을 잡아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8,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5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분할을 할 때는 분할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은 어떤 분할 도구가 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출을 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프로파일을 이걸 선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들이 지금 프로파일 돌출을 딱 시키려고 하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선택을 해제하시면은 되고 요걸 잡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면을 양방향으로 쭉 해주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스케치 단계에서 얘네들이 선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얘네들을 구성선으로 바꿔 놓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그러면은 돌출을 시키면은 그냥 얘네들 선택이 안 되겠죠. 그죠? 자, 요때 자, 이런 식으로 돌출을 해서 빼버린다면은 위에 거 나오죠. 밑에 거 사용 못 하죠. 이럴 때 돌출을 시킬 때 서피스로 잡아서 면을 잡아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을 이렇게 나 양방향으로 할 거야. 그러면 임의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튀어나갈 정도로 이거 다 튀어나갈 정도로 그냥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자, 반대 방향으로 가도 되겠죠. 하여튼 이 면이 이 솔리드 객체를 완전히 양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만 분할이 먹힙니다. 분할을 하겠습니다. 분할 도구는 선택이 됐을 때 자, 면은 다시요. 자, 분할할 면. 자, 분할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분할 도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래 이거? 자,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리드 분할이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확인하면은 솔리드 분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번, 2번으로 나눠져요. 여기가 다시 볼까요? 자, 분할을 하는데 솔리드 분할을 해버리면은 이 분할 도구가 이 면이 되죠. 지금 솔리드 1번밖에 없죠, 그죠? 근데 확인을 하는 순간 1번, 2번이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가이선 꺼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도 꺼지면 둘 다 나타나지 않겠죠. 가이선 켜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선 꺼지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쉘 배웠으니까 쉘에서 이면을 제거하겠다 해주면은 이런 형태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면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이 솔리드에 대해서. 자, 뒤집어 볼까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이렇게 되돌려서요.
돌출 곡면이 있고 분할하기 전인데, 자, 분할하기 전이죠. 먼저 쉘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거할 면을 안 주고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부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비어 있습니다. 내부가 지정한 두께만큼 비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분할을 쓰게 된다면, 자, 이렇게 잡고 솔리드로 분할해 버리면 두 개로 분할되죠. 얘를 가이성 끄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가이성을 밑에 끌 거면은 아래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쉘도 안팎, 뭐 쉘은 그대로 놔둘까요? 자, 잡았을 때 아랫면이냐 윗면이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물체냐 위쪽 물체냐 제거할 쪽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분해되면, 분할이 되면은 이 솔리드는 어떻게 돼요?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맞물려 놓고 써먹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솔리드 분할을 하면은 1, 2번이 나눠지겠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분할 중에 분할 도구가 있고 이런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죠. 면을 분할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면을 분할할 때 이거는. 그래서 객체에 대한 면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요면까지만 하겠습니다. 확인하게 되면 이걸 가시성을 없애주면은 지금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면이 따로따로 분리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분리가 안 됐죠? 면을 분리해서 면을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면 삭제를 해버리시면은 이 솔리드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죄송합니다. 면 삭제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편하게 되죠. 그래서 뭐 면 삭제 기능을 사용해서 솔리드가 아닌 피처로서 서피스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 삭제해서 이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비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가 뭐 여기 지금 비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돌출 이런 명령 안 돼요. 면은 솔리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면과 면, 그 솔리드끼리 돌출되거나 혹은 삽입 그 서브트랙트로 차집합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비스를 좀 배울 때 뭐 스티치라든지 패치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 요 시점에서는 중요한 건 뭐죠? 분할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솔리드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개의 솔리드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그냥 마무리 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고급적인 걸 하기에는 지금 뭐 우리가 3일차, 3주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뒤로 넘겨놓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거의 제가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자,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의 개념을 좀 익히는 거예요. 얘를 돌출시켰어요. 이렇게 시킬 수 있죠. 자, 여기서 스케치를 한 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유곡선을 한 개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쏘리. 자유곡선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혹은 여기 확인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존재하죠. 자,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할 건데, 돌출을 하면 얘를 잡았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인벤트에서는 이 면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피스가 돼 버리면은 이제 곡면으로 바로 이렇게 진행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면 대체라는 기능인데 이 면을 뭐 세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 이게 면 대체 기능인데 그래서 이 곡면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스케치를 해서 원을 한 개, 원보다는 타원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출을 하는데 이 타원을 돌출을 시킬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정면까지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의 개념이 우리 곡면과 만나면은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타원을 한 개 그렸지 않습니까? 자, 타원을 한 개 그렸는데 이 타원을 제가 스케치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복사를 하겠다. 객체를 선택을 하고 정확한 기준점에서 어디 갔나? 아니, 잠시만 그냥 이렇게 그립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그리고 여기는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을 그리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겠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돌출을 하겠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걸 지정면까지 하겠다. 이렇게 잡으시면은 한눈에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돌출 곡면을 가이성을 꺼주면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 주 과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 제가 지정한 모델링 예제들을 직접 모델링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따라하기 식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시면은 본인의 것이 되면서 자동으로 연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바로 보면서 여러분들 약한 부분들을 잡아주는 그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것들 수업 자체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좀 뭐 온라인 상에서 제가 그냥 수업을 안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팁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나중에 또 인벤터가 아니라 솔리드웍스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솔리드웍스에서 또 할 수 있는 뭐 기능들 그리고 또 구속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루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업은 최대한 개념적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델링을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의 스케치의 중요성, 그 다음 스케치 만드는 법은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스케치의 개념만 익히고 치수 넣는 개념, 그 다음에 구속의 개념, 그 다음 솔리드 모델링과 서피스 모델링의 어떤 응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개념을 익히시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도면 해독이나 이런 것들 아마 이제 공부하셨거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먼저 만들어내기 이전에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연습하는 거는 어떤 물체를 보고 그대로 직접 따라서 그려보는 거겠죠. 이때 중요한 건 도면을 해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고 우리 그냥 모델링에 등각투상도 있는 데다가 치수 넣는 이런 것들 말고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만 딸랑 있을 때 이건 어떤 물체일 것이다. 특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도면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모델링을 접근해야겠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반대의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도면화 작업할 때 3D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2D에서 바로 도면을 풀어내는 능력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면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용해서 만들 때는 이 모델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케치와 구속, 치수, 이 개념을 익혀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작업 평면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고요. 하나하나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제가 3주차 조금 이제 진도가 나왔죠. 앞에 것들 복습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달라도 나중에 틀림없이 도움될 겁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꼭 따라서 개념을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